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호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에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물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지난 2017년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 경제 포럼 참석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로요, 중요한 공식 일정을 모두 잇따라 취소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전국 대의원이 참석하는 소속 정당 브라질 민주운동당 총회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갑자기 말도 없이 행사장에 등장한 테메르 대통령. 그리고 그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쑥 나타난
정체불명의 한 남성. 뭐야? 뭐야?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막 하네. 아니 근데 저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죠? 아, 좋은 건 줄 알고 그랬나 보죠. 연단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남자는 종교인 우제다로요. 그가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금 부두교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자,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저주를 걸었나? 우제다의 말에 따르면요. 브라질 민주운동당과 함께 대표 정당으로 꼽히는 노동자당에서 저주를 내렸으며 우제다는 대통령궁에서 부두교에서 쓰는 저주 인형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메르 대통령에게 들린 저주를 풀고 다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 이 의식을 강행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대통령이 몰랐던 건가요? 그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면 우제다가 손님 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한 인터뷰에서요. 자신은 영부인과 여당의 초대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뭐야?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네. 저주를 푸는 의식을 한 뒤에 테메르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했다며 아침 산책을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어머. 건강 때문에 모두 취소했던 세계 공식 일정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 미국, 스페인, 영국 등에 퍼진 감염자의 수는 무려 약 2만 8천 명. 게다가 사망자 수는 약 1만 1천 명.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한 그것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난리 났었죠, 저거. 아니, 당시 그 상황이 좀 기억이 나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감염자 수, 사망자 수가 그냥 부지기수로 막 늘어나던. 네. 그때 뉴스도 한참 뜨거웠잖아요. 예, 예. 맞아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포스러웠던 이유, 감염되면 치사율이 최고 90%.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이 이유로 영혼의 저주로 불리는 건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유독 서아프리카에서 발병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대신 주술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진짜. 저주와 음모 풀어달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8월 미국 H대학과 생물의학연구소인 B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요. 시에라리온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을 진단받은 한 여성이 감염되기 전 기니 한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걸 알게 됐고요. 이 여성 외에도 10여 명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 또한 같은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야 뭐지?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신체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서아프리카 전통 장례식 풍습에서 존경의 의미로 시신의 입에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20여 명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시에라리온의 전 세계 감염자의 절반인 1만 4천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게 된 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7위 공개해 주시죠. 캄보디아 찍히면 죽는다. 2016년 4월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캄퐁 스푸. 깊은 밤 한 망고 농장에서 울려 퍼진 한 남성의 비명소리. 난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아! 다음 날 아침 그 남성은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자, 이 남자는 62세 남성 사오 시브. 자,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이는 살해된 남자의 며느리 모아 찬리와 그녀의 고모 오엠 선. 자, 그녀들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 모두 다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워라. 자, 이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6년 모아 찬리의 아버지이자 오엠 선의 오빠인 A 씨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오엠 선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몸이 마비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치료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 사람은 흑마술을 부려서 내 몸도 마비시킨 거라고. 자, 이렇게 시아버지가 전통 치료가 아닌 흑마술을 부렸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결국 며느리 모아찬니는 자신의 고모와 시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행에 옮긴 건데요.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죠. 뭐야? 그냥 이제 저주라고 의심을 한 건데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정말 걸리면 죽는 거네요. 네. 네. 자, 캄보디아의 주술 문화를 연구한 얀 오베센 교수에 따르면요. 일부 캄보디아인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이나 특정한 사물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악운을 바란다는 주술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요, 마을의 애군을 부르는 주술사로 지목이 되는 순간, 먼저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네를 떠날 것을 강요받고요.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일부 주민들의 모의로 갑작스럽게 살해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녀 사냥,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 저주받은 호수 러니어 호. 미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휴양지 조지아주 북쪽에 러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최정상 R&B 아티스트 어셔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의붓 아들인 카일 글로버가 호수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한창 즐기던 그때 카일 조심해! 카일 조심해! 자, 이렇게 어셔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가던 제트스키가 카일의 머리를 쳤고요. 어머. 결국 열흘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5일 조지아주 뷰퍼드에 사는 건장한 청년 켈리 내쉬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요. 아, 나 감기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일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월 8일 러니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남자친구 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왜? 게다가 사라진 그날 밤 입고 있던 파자마 모습 그대로였다고. 어머.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와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니어 호수. 60년 동안 사고, 익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675명. 어머.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러니아 호수는요, 1956년경 뷰퍼드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뷰퍼드 댐 건설로 인해 수천 개의 묘지가 파헤쳐졌고, 무서워. 때문에 아직도 호수 밑바닥에는 신원불명의 사체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물귀신 같다. 그래서 호수에는 영혼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섬뜩한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자,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이번엔 15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파멸의 여신 데스플로그.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또 봅니다.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 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긍정왕이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4위 공개합니다. 오! 야 오늘 오상진의 저주인데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어?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듣네. 뭔가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이게 연관되는 얘기.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저 왼쪽 어깨. 오!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3위 공개해 주세요. 앉으면 죽는다. 버스비 의자의 저주.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 위치한 서스크 마을. 이 마을에 피바다를 부른 한 의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입니다. 에이, 진짜, 에이. 변석이 아까 앉았었어. 에이, 저기 앉았어?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버스비. 그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대사기극 동전 위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귀찮게. 아이 너 가만한 거야. 말다툼 중 그만 장인을 죽이고만 버스비. 뭐야? 결국 그는 체포돼 교수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겨가던 술집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느낌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94년 버스비가 사망한 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지났을 무렵부터 갑자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파일럿들이 이 술집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말 기이하게도 이 의자에 앉았던 군인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